네, 이어서 이 시각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키워드 핫이슈 시간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위스키 오픈런. 네, 이마트가 6일과 7일 양일간 발베니와 맥켈란 등 인기 위스키를 대량으로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오픈런이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준비된 발베니 14년산은 판매 5분 만에 모두 동이 났고 발베니 12년산도 10분 만에 60병이 넘게 팔렸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추석 전부터 협력업체와 사전 기획을 진행하며 약 10,000병의 위스키를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 해킹 당해입니다. 자, 트위터가 해킹을 당해 2억 명이 넘는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안회사 허드슨록은 해킹 정보가 밀거래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트위터 계정 정보 약 2억 3,500만 건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커의 신원이나 소재지에 대한 단서가 없으며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말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에 시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비치 강민경 열정페이 논란입니다. 그룹 다비치의 강민경이 자신의 의류 쇼핑몰 경력 직원 채용 공고에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을 내밀어 열정페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강민경이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은 CS 담당 직원을 구인하는 공고를 냈는데요. 경력진 직원 채용에 올해 최저 시급 수준의 대우에 불과한 2,500만 원의 연봉을 제시해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측은 공고가 잘못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누리꾼들은 강민경이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고가의 가전제품을 언급하며 물건보다 직원 대우가 더 낮은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빗썸 FDS 고도화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새해를 맞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자자 보호 확대에 나선다는 취지인데요. FDS란 원화와 가상자산의 입출금 내역과 거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주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 판매 증가입니다. 전기자전거가 개인용 이동장치 시장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PM 시장에서 독주하던 전동 킥보드에 비해 안정성 면에서 앞선 데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레저용 수요가 급증하며 판매량이 급증한 건데요. 한국 스마트 이모빌리티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량은 10만 7천 대로 2018년 2만 4천 대보다 350%가량 늘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복권 당첨 후 이혼율 높아져입니다. 복권 당첨 후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위권 이하 소득의 여성에서 이러한 결과가 두드러진 건데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신 학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소재한 전미경제연구소는 최근 기혼인 상태에서 복권에 당첨된 이들의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결혼 전에 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사회 문화적 규범이 작용했다며 특히 당첨되기 전에 금융자산이 없던 당첨자들에게 더욱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제주 신화월드 폭행 수사 착수입니다. 람정개발이 운영 중인 제주 신화월드에서 상급 임원이 하급 임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지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구속까지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6일 제주 신화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순경 폭행 가해자인 신화월드의 A모 임원이 피해자인 B모 임원을 퇴근 시간 이후 식사 자리에서 퇴사를 강요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강요에 B 임원이 퇴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A 임원이 폭언 및 폭행을 저질렀고 말을 듣지 않으면 흉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협박해 현재 서귀포 경찰서에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는 명품백 마진율 나와입니다. 2021년 전 세계 명품 시장 규모가 3,050억 달러, 하나로 약 4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6일 글로벌 명품 산업 2022 열정의 새 물결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1위 기업은 프랑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로 전체 매출의 32%를 독차지했고 샤넬과 루이비통, LVMH의 순이익률은 30%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전 세계 100대 명품 기업에 편입되며 한국 기업으로선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상속세 개편 논의 속도입니다. 네,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요국 사례를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산 취득세 전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포기한 우리만 바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부동산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무주택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데요. 이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면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미계약을 우려했지만 숨통이 확 트이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를 기록하는 등 여신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단기 청약 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휴마시스의 뿔난 주주들입니다. 네,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 휴마시스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휴마시스 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5일까지 주기적으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높게는 상한가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최대 주주에 반발하는 이유는 회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키트 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배당 등 주주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상당 기간 오래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코레일 부정거래 집중 단속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올 설 명절 승차권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2020년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대량 구매 후 반환 등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해서 웃돈을 주는 승차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적했습니다. 부당 승차권을 거래할 시 즉시 삭제 및 이용을 제한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과거 적발 사례와 같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하디슈였습니다.